투자자와 지성인을 위한 이야기 공간 돈다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아파트는 이촌르엘과 오티에르 반포입니다. 두 아파트 너무너무 유명한 아파트죠. 분양 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았던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들의 이제 확정된 분양가와 안전 마진, 대표 평면, 그리고 상품성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아파트에 대한 기본 정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촌르엘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아파트고요. 그 다음에 오티에르 반포 같은 경우는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두 가지가 결정적인 차이고, 입주 시기도 좀 차이가 있죠. 입주 시기는 이촌르엘은 한 1년 정도 남았지만 이 오티에르 반포 같은 경우는 뒤에 보겠지만 당장 올해입니다. 올해 2026년 여름에 입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좀 텀이 짧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규모 자체는 이촌르엘이 좀 크죠. 뒤에서 보시겠지만 여기는 700세대 규모고 여기는 한 300세대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입지는 다 아시죠? 여기는 용산구 이촌동, 여기는 서초구 잠원동입니다. 다음은 이제 분양하는 세대수인데요. 이촌르엘 같은 경우는 88세대, 오티에르 반포는 86세대를 분양합니다. 아까 이촌르엘은 750세대 규모라고 했는데 요 정도, 오티에르 반포는 한 300세대 좀 안 되죠? 한 250세대쯤 되는데 거의 비슷해요. 물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확실히 재건축의 사업성이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평형 크기를 보면 대형 평형 중심이고, 오티에르 반포 같은 경우는 소형부터 대형까지 섞여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상품성 관련된 기본 정보를 좀 보겠습니다. 주차 대수는 두 아파트 다 많습니다. 확실히 하이엔드, 둘 다 하이엔드잖아요. 롯데, 포스코. 하이엔드답게 풍부한 주차 공간, 당연히 유리난간 시공일 거고, 이촌르엘은 세대 창고가 있습니다. 있는데 오티에르 반포 세대 창고가 없더라고요.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 모델하우스는 둘 다 운영 안 합니다. 사이버로 대체가 되고요. 지하 주차장 높이는 둘 다 스탠다드형 따라갑니다. 두 아파트 다 정화조는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천장 높이가 좀 인상적이었는데 이촌르엘은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오티에르 반포 확실히 재건축이다 보니 좀 상당히 높은 층고를 내고 있습니다. 내진 설계 똑같고 녹색 에너지 등급, 에너지 효율 등급 똑같습니다. 소음 같은 경우는 이게 다 공동주택 그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촌르엘은 리모델링이라 자료가 없고 오티에르 반포는 500세대 미만이라 공고문에 자료가 없어서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했던 게 두 아파트 모두 발코니 확장과 에어컨 옵션을 제외하면 옵션이 없어요. 다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두 아파트 모두 다 좋은 아파트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평면도 보겠습니다. 자, 평면도는 가장 많은 세대를 분양하는 평면도입니다. 이촌르엘의 경우는 전용 106, 오티에르 반포는 5구 B타입이 가장 많이 나왔거든요. 두 개 다 좀 타워형 느낌이죠. 여기 좀 휘어져 있는 이런 느낌이다. 참고로 이촌르엘 같은 경우는 이번에 분양하는 88세대 모두 신축동입니다. 기존 동 리모델링 한 게 아니고 옆에 별동이라고 하죠. 별동 증축을 통해 새로 건설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아파트라지만 사실 신축이랑 큰 차이는 없어요. 새로 짓는 거니까요. 물론 땅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좀 우겨놓고 하느라 좀 평면이 좀 안 이쁠 수는 있어요. 요 타워형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럴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그런 제 자세나 이런 것들은 다 신축과 똑같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포베이 평면 나오는 것들. 이건 되게 평면이 좋아 보여서 가져왔습니다. 확실히 이촌르엘은 대형이다 보니까 40평대잖아요. 포베이에다가 방이 하나 더 있죠. 이런 식으로 아주 넓은 구성이고, 오티에르 반포도 5구A이지만 포베이가 나옵니다. 강남권에서 5구 타입 포베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4개, 그리고 여기 알파룸처럼 여기도 침실 4가 들어가 있다. 아주 평면이 좋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동호수 배치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촌 레일은 여기 새로 짓는 라인, 요 라인 이게 별동이고 여기는 새로 아예 그냥 새로운 동을 하나 파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건설이 되게 되고요. 신반포 21차 OTL 반포 같은 경우는 층수가 좀 섞여 있죠. 네, 그나마 근데 5급이 가장 많은 타입을 분양하는 5급이는 나름 이렇게 로열층, 네, 괜찮은 층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고 아까 평면이 좋았던 5구 A 같은 경우는 최고 층수가 10층이에요. 10층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 받을 수 있다. 좀 그리고 소형 평수도 층수가 좋아요. 네, 10층 이상 층수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재건축 치고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뭐 이천 로엘이 조금 더 거의 다 풀리니까 로열층은 조금 더 많아 보인다. 하지만 OTL 반포 나쁘지 않다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적용 규제 봐야 되겠죠? 자, 적용 규제는 두 아파트 동일합니다. 예,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가 당해 대상이고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규제지역이고 규제 당첨 제한 10년, 전매 3년, 거주 의무기간 2년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거주 의무기간이죠. 네, 거주 의무기간 2년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유예가 가능합니다. 실거주 3년 유예 가능하지만 어쨌거나 2년 채워야 된다는 거 꼭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 추첨자 예상 물량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두 아파트 모두 다 규제 지역이고 추첨자 물량은 이촌 루엘이 14세대, OTL 반포가 17세대로 나왔습니다. 이촌 루엘의 경우는 전체 물량의 16% 정도고 그 다음에 OTL 반포는 19%입니다. 큰 차이 없죠. 네, 두 아파트 큰 차이 없고 두 아파트 모두 추첨자 물량 비율이 매우 낮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촌 루엘 같은 경우는 다 대형이라서 가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OTL 반포 같은 경우도 특별 공급으로 소형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죠? 네, 더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일반 공급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첨제도 좀 물량이 아쉽다. 사실 뭐 이 정도급 아파트면 추첨제든 가점제든 그냥 바늘구멍 뚫기라고 봐야죠. 네, 로또기 때문에 뭐 운이 제일 중요하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당첨 전략. 사실 뭐 운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요.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냥 로또 수준 당첨이고요. 특히나 OTL 반포, 44나 59A 이 타입들에서 최고 경쟁률을 예상해 봅니다. 왜냐하면 44는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분양가가 그나마 제일 싸고요. 59A는 아까 평면도 보셨지만 24평 포베이 그 미친 상품성이기 때문에 가격도 20억밖에 안 해요. 좀 말이 웃기긴 하지만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이촌 르엘은 좀 대형 평수고 마진이 좀 적기 때문에 물론 경쟁자가 많긴 하겠지만 OTL 반포만큼은 아닐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특별 공급이 가능하다면 특공을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물량 자체가 얼마 없어서 이것도 바늘구멍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신생아 특공이 경쟁률이 그나마 허들이 있기 때문에 좀 낮은 편일 겁니다. 두 단지의 당첨자 발표일이 다릅니다. 중복 전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둘 다 넣으시는 거 추천하고요. 무엇보다 가점보다 중요한 건 돈이죠. 가점이 없어도 가점이 낮아도 진짜 운이 좋으면 추첨제로라도 당첨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첨이 되더라도 돈이 없으면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점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입지의 특징 보겠습니다. 사실 근데 뭐 설명드릴 게 없어요. 두 단지 모두 최고의 입지고 이 주변에서 없는 걸 찾는 게 더 빠를 겁니다. 그 정도로 없는 게 없는 아주 우수한 서울 핵심지 중에 핵심지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규제가 걸려 있는 거고 분양가 상한제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거겠죠. 이런 규제가 이 두 지역의 입지, 위치, 상품성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분양가 보도록 하죠. 분양가 같은 경우는 자, OTL 반포 먼저 보면 평당 7,852만 원 나왔습니다. 이 주변 시세가 뭐 평당 1억은 가뿐하게 넘어가니까 엄청나게 싸게 나온 거죠.
자, 입주가 불과 한 4달밖에 안 남아서 3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없습니다. 네, 계약금 20% 내고 중도금 한번 내고 나머지 잔금칩니다. 네, 중도금 대출 알선하지 않아요. 사실상 계약금 40%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도금도 곧 내야 되니까. 현금 부담이 굉장히 좀 큰 아파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예 중도금 찬스조차도 쓸 수 없어요. OTL 반포는. 그나마 이촌 르엘 평당 7,200만 원. 두 아파트의 입지 차이를 고려한다면 OTL 반포가 너무나도 싸게 나왔다라는 거에 느껴지죠. 자, 여기는 그래도 중도금 대출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1년 남았기 때문에 40%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자 후불제는 아니고요. 계약금 당연히 20%겠죠. 여기 잘못 들어갔네요. 네, 중도금이 60%고 잔금이 20%겠죠.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건 그럼 중도금 대출 받는다 치더라도 입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전세 주기도 여의치 않고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근데 입주 시에는 이제 대출 규제가 걸리잖아요. 네, 감정평가액에 맞게 대출 규제가 걸리게 될 텐데, OTL 반포 14억밖에 안 하네요. 대출 6억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아쉽지만 안 됩니다. 지금 메이플사이 같은 경우 비슷한 평형의 실거래가가 30억이 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으로 보면 이 30억 기준으로 봐야죠. 그래서 2억이 적용이 됩니다. 당연히 5급 2 같은 경우는 2억이겠죠. 볼 것도 없이 2억 적용이죠. 이렇게 된다면 각종 부대 비용을 모두 합쳐서 입주 시 12억, 거의 19억 원 가까운 금액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천 르엘 같은 대형 평수는 계산 하나만 하죠. 그냥 분양가에서 2억만 빼시면 됩니다. 아마 세금 내고 발코니 확장하고 그러면은 2억 다 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두 대출한도 2억이 적용된다. 그래서 최소 평형을 청약하더라도 12억 원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촌 르엘 분양가 안전마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첼리투스를 많이 비교하시더라고요. 네, 바로 옆 단지긴 합니다. 네, 길 건너면 첼리투스예요. 첼리투스의 경우 최고 실거래가는 58억 3천만 원입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거의 44층에 최상급 매물이라고 봐야죠. 한강도 보이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촌 르엘과 1대1로 비교하기는 좀 가격 자체가 부적절해 보여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2025년 이후 첼리투스에서 거래가 된 물건 평균을 한번 내봤습니다. 평균을 내보니까 한 46억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촌 르엘 전용 122의 분양가와 비교를 해보면 한 안전마진 한 13억 정도 있지 않나 라고, 그냥 이거는 진짜 대충 계산해 본 겁니다. 체리투스와 이촌 르엘의 상품성이 같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체리투스가 거의 이제 10년차 넘어간 아파트가 되긴 했지만 애초에 거의 하이엔드급으로 지었고, 네, 지역의 랜드마크급 아파트고 한강뷰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촌 르엘이 신축이라고 해도 체리투스의 가치를 따라가기는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비교하기에 적합한 아파트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리투스를 가져온 이유는 이촌동 쪽에 비교를 할 만한 아파트가 많지가 않습니다. 네, 다 뭔가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평형도 제각각이고 그래서 한번 가져와 본 거예요. 자, 다음은 현대 맨션. 네, 이촌 르엘 전신이죠. 이 아파트의 지금 조합원 매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용 121 같은 경우 요거 볼게요. 실거래가가 30억 6천만 원. 저층이긴 하지만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이 동에서 새로, 여기가 31동이거든요. 31동에서 신축, 그러니까 증축을 해서 새로 라인을 파서 분양하는 전용 118 타입의 3층 분양가는 31억 2천만 원이에요. 평수는 얘가 전용 면적이 조금 더 크긴 하지만 거의 같은 가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가격 차이가 1억도 안 납니다. 이렇게 보면 조금 애매해요. 네, 이촌을 좀 애매해집니다. 리모델링 세대와 신축 세대, 평면도부터 골조,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이가 나긴 하죠. 여기는 거의 신축이라고 봐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거 조금 의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촌 르엘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보단
생각보다는 마진이 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조합원 매물과 신축 매물이 큰 차이가 없으니까요. 물론 뭐 그런 자금 마련에 있어서는 분양이 조금 유리하긴 하지만요. 그래서 종합하면 이게 뭐 가격 차이가 1억도 안 된다고 해서 안전 마진이 1억이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예. 당연히 얘는 리모동이고 얘는 신축동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건 맞지만 언론에서 말한 것처럼 뭐 20억 이상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OTL 반포 보겠습니다. 자, OTL 반포는 59 A타입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너무나도 확실한 대안이 있습니다. 메이플 자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바로 뒤에 있는 3,000세대 규모 대단지죠. 거의 동일 입지입니다. 거의 동일 입지라고 봐야 되고 메이플 자위 대입이 너무 싸요. 네, 너무너무 쌉니다. 거의 뭐 실거래 41억, 호가 38억인데 분양가가 20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전마진이 호가 기준 17억, 실거래 기준 22억. 와, 이게 좀 평균 20억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21억 넣고 20억 벌기. 거의 수익률 100%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거의 둘 중에 하나만 당첨이 되셔야 한다면 꼭 OTL 반포에 당첨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아파트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진정한 분양가 상한제고요. 이제 상반기 로또 나올 건 다 나왔다고 봅니다. 아크로드 서초 나왔고, 이촌 의뢰 나왔고, OTL 반포 나왔습니다. 다 나왔고, 이 중에 꼭 하나 되시면 좋겠고요. 이촌 의뢰보다는 OTL 반포의 마진이 훨씬 더 큽니다. 여기는 평당 7,200, 여기는 평당 7,800 정도에 나왔는데 두 지역의 평균 가격 차이를 감안하면 압도적이죠. 네, OTL 반포의 압승이라고 봅니다. 두 단지 중복 분양 가능하고요. 특히나 OTL 반포의 소형 평수, 그나마 분양가가 14억, 20억으로 저렴한 OTL 반포 아주 박 터질 걸로 보입니다, 진짜. 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2억밖에 안 나와서 현금 여력이 있어야 청약이 가능하죠. 특히 OTL 반포 같은 경우는 중도금 찬스도 없습니다. 계약금 20, 중도금 20, 잔금 60, 중도금 대출 없이 바로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금 계획을 꼭 제대로 세우시고 청약을 하셔서 아까운 청약 통장 날리지 않으시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제 가점보다 돈이 더 중요한 시대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분양가 상한제 나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말 분양가 상한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네요. 정부에서 채권제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